헬로우 차이나 유안타증권 박세진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점 옮기셨네요? 네, 그 뒤에 배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네, W 프레스티지 강남센터에서 강북센터로 네, 옮기셨습니다. 더 좋은 일 많으셔야죠? 네. 네. 아무래도 저 본사 쪽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예. 좀 생생한 저희 애널리스트 그 인프라를 좀 활용해서 더 중국 관련해서는 또 기민하게 좀 좋은 정보도 전해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요, 지금 지준율 인하 발표 이후에도 계속 좀 대밀리고 있습니다. 과연 또 60일선은 지지할 수 있을 것인지 시장에서 많이 주목할 것 같은데요. 오늘 종목 고르시는데도 이런 시장 상황을 반영하셔서 골라주셨나요? 일단은 사실은 뭐 맞습니다. 앞에서 저기 캐스터님께서 전달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IPO 관련된 부분들도 이번 주 그 시장 그 물량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모든 사람이 지금 조정 이슈가 발발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었던 춘절 관련 그 중국 그 국내 투자자들의 그 출금 관련 이슈들도 좀 가셔야될 수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라든지 진입 시점에 있어서 전략을 반드시 좀 세밀하게 짜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이번에 급락에서 같이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했었던 기존의 이제 대장주 쪽을 저희가 어프로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지금 이제 중국의 어느 정도 그 구도 변화라든지 3월에 진행될 양회와 전인대 같은 그 이슈들을 좀 먼저 그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을 하면서 신성장 산업 쪽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인지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은 저는 성장주 이제 저희가 중국에서 바라봤었던 이제 기존의 그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장세 수혜를 받는 그 종목들을 넘어가서 이제 진짜로 중국이 성장을 육성을 하고 촉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산업군들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제고시킬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오늘은 그 제약, 그 의료 관련된 유통업체들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고령화다. 그리고 또 아직은 중국 사람들이 약을 많이 먹지 않고 있다. 이런 스토리들 많이 이 시간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중국에 사실 지금 많은 후광통 투자를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포트폴리오에는 아마 굵직한 제약사들이 한두 개 정도는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항서제약이라든지 복성제약 그리고 뭐 중의약을 담당하는 천진천사력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사실 굉장히 유명한 그 종목이 업종이 됐죠. 그래서 저는 사실 헬로 차이나 시간을 통해서 유일하게 소개드렸던 헬스케어 업종이 그 상해 제약그룹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방금 권민환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은 생각보다 빠른 고령화 이슈가 일단 첫 번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여타 개발도상국 평균 대비해서도 낮은 의료비 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의료 관련 인프라 서비스들이 그 사회 기반 시설들 늘어나는 부분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당국의 의지 자체가 이쪽에 대한 그 인프라 확충과 뭐 병원 수 확충 뭐 이런 부분들로 많이 좀 짜여져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중국 2020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책적인 추진의 일환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중국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 국가적인 그 이슈라든지 특성을 저희가 모르면 안 되겠죠. 이 의료 관련된 부분들은 특히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009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 뭐 저희도 뭐 각 메이저 방송사들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거기서 의학, 특히 이제 리베이트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보도가 된 이후에 중국 의료업계가 굉장히 크게 출렁거리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도 정부가 이제 리베이트 척결을 외치면서 국내 의료업계와 제약업계에 큰 타장이 한번 일었었던 걸로 기억을 많이들 하실 건데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국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극심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현상들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예를 꼽아볼 수가 있냐면 중국에도 명의라고 소문난 각 병원의 대표적인 의사 선생님들이 계실 거죠. 이제 진료를 잘하고 환자를 잘 돌보기로 소문난 그 의사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의 환자만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밀려 들어오는 환자들이 원하는 의사들한테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서 유일하게 중국의 병원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안표상이거든요. 아침에 일찍 번호 대기표를 이제 발급을 하게 되면 유명한 의사, 좋은 의사들의 번호표를 먼저
그 암표상들이 발급을 받은 다음에 진짜 환자가 그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한테 그 번호표를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원화 기준으로 50만 원 수준까지도 거래가 된다라고 하니까 네.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급하게 좀 부족 현상을 심하게 겪고 있는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그 명의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환자를 많이 받지 않고 있다는 점, 암표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이끄는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도 주목하자고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상해 제약그룹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엄밀하게 따지면 업체는 그 의료기기라든지 제약 유통업체죠. 그러니까 제약을 담당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일반적인 제약사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중국처럼 이렇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의사 수가 부족하고 병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병원의 수입이 약재 가격으로 의존되어 있는 현상들이 계속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정부 당국에서 지금 약가 인하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도 같은 시기가 있었죠. 2010년도, 2011년도. 그 시기에 그 굵직한 제약사들의 수익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다라는 점을 중국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뭐 성장성 측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베이트라든지 약가 인하 압력이 좀 거세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중국의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산업에 투자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것은 타당하겠지만 제약업체들보다는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들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만들어간다라는 부분, 그 산업 간의 컨버전스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쪽으로 방향이 빠르게 발전되는 것을 중국에서는 너무나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 약국입니다. 그래서 유통 관련된 부분에 벌써 저희가 이제 굵직한 회사 두 개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백운산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알리바바와 그 온라인 약국에 대한 플랫폼을 좀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에서 매출이 벌써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구주통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그 민영 기업 중에는 최대 수준의 그 규모를 자랑하는 그 제약 그리고 의료기기 유통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역시 온라인 스토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2O 비즈니스에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리베이트 규제에서도 피할 수 있는 하지만 고령화 테마는 놓치지 않는 그 의약품 쪽의 유통업체 그리고 O2O라는 또 요즘 주목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는 점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럼 구주통이라는 기업이 어떤 실적을 보이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예,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린 구주통 말고 그 알리바바 관련된 지금 업무 협약을 맺은 백운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의상 증자를 통해서 이제 알리바바 쪽으로 지분이 이미 투자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전통적인 약국들이 문을 닫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문을 닫고 있냐면 이런 부분들이 그 신 SGP라는 그 신약품 경영 관리 규범 인증 기한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로 전략을 많이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내의 그 투자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진행이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산업의 속도를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요 구주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프라인 약국이 아니라 온라인 약국 플랫폼의 선두주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매출 비중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그 온라인 관련된 부분들로 좀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구주통의 그 전체적인 그 O2O 관련된 사업 비즈니스 자체는 그 위챗에서 기업 고객으로 최초로 의약품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했다라는 게 교두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그 중국의 그 환자들은 일부 응급약품에 대해서는 위챗에서 주문한 뒤에 근처 약국에서 빠르게 수령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오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해나 북경에서 시범적으로 좀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점차 이제 2선 도시, 3선 도시로 이제 그 전역으로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영토는 넓고 인구는 많은데 이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그 전통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시장을 활용을 해서 이런 그 부족분을 좀 빠르게 메꿔가려는 전략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구주통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약국 같은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기 판매 같은 부분에 대부분의 실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 쪽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오히려 그 파이가 커지면서 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그런 선순환 효과가 좀 진행될 거를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첨단 기업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선두 기업입니다. 그 전자상거래 쪽에 의약품 쪽을 담당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이런 부분들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뭐 다른 기업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좀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제일 아쉽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IT 인프라라든지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거의 1세대라고 할 정도로 빨리 구축이 됐었던 나라인데 그 각종 산업의 규제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이런 그 전자상거래라든지 그 인터넷 커머스 이쪽하고 산업 간 연계가 사실 생각보다 글로벌 대비해서 빠르게 진행이 못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주통을 비교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저희 그 대표적인 뭐 의약 그 유통업체인 뭐 유한양행 같은 업체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밸류에이션 비교를 뭐 국내 업체와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 이런 구주통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배물상 같은 업체들의 행보를 보면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갈 점은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시가총액 규모는 한 6조 원 수준에서 지금 하나 기준으로 6조 원 수준에서 자리에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매출 규모라든지 뭐 영업이익 규모 같은 것들은 저 표로 함께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매출 규모 자체는 연 20% 이상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중국 전체 의료 시장의 파이와 함께 커진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지금 매출의 한 97%가 의료 그리고 의료기기 유통에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 영업이익률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 수준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간 유통상 구조가 없어진 앞서 말씀드린 O2O 구조가 좀 더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매출 비중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영업이익률의 신장 역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그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물론 그 중국의 의료 시장 전체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그 어떤 업종이든 앞으로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가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정부의 칼날이 떨어질 부분하고 정부의 어느 정도 당근이 떨어질 부분하고 엄밀하게 좀 나눠서 그 먼저 당근을 받아먹을 수 있는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구주통 같은 경우에는 그림과 실적 모두를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아직은 수익성이 좀 떨어지네요. 예. 수익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네. 그 어쩔 수 없이 그 유통업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영업이익률의 한계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 비즈니스 쪽으로 확대가 됐나 보면 이 유일한 약점인 낮은 영업이익률도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저 일전에 소개드렸던 상해 제약그룹 같은 경우에도 여타 제약그룹과 다르게 영업이익률이 5%밖에 안 되는 수준이지만 주가 흐름 보면은 가장 좋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일단 뭐 방향은 그쪽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수익성과 또 매출액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 유일한 단점은 현재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측면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 O2O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전자상거래 쪽, 의약품 쪽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좀 가질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리베이트 규제 그 제약 쪽에 하고 있는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 라는 그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신 거죠.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 가격적인 전략 세워주시죠. 예, 그 중국의 병원 같은 경우에 아까 뭐 안표상 같은 말씀도 드렸지만 그 병원에서 지금 의학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 진료 비용이라든지 뭔가 이제 그 건강검진이나 이런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보다 병원이 약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데 너무나도 크게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값이 비싸다라는 부분, 이게 의료 서비스 발전이라든지 그 병원의 어느 정도 투명성에 모두 좀 저해가 되는 요인으로 부작용이 좀 자리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정부가 최근 한 5년째 지금 계속해서 칼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가 인하 압력이라는 구체적인 좀 카드를 꺼내들고 압박을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이제 가장 저희가 성장의 축으로 보고 있는 의료 서비스 산업에서 이런 약가 인하에 대한 압력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은 유통업체다. 그리고 그냥 전통적인 유통업체가 아니라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같은 중국의 이제 거대한 그 IT 인프라를 좀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모델의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구주통 같은 경우 그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 쪽에 그 플랫폼을 좀 선도해서 가져가고 있는 회사고, 지금은 응급의약품 판매에 좀 치중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전자처방약까지 확대 적용이 될 경우에는 그 성장성을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차트를 같이 놓고 보면은 현재 지금 그 상단인 한 22안선 수준에서 지금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조정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 저희가 제도적으로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약 10% 이상의 목표가인 22위엔 수준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60일 그 이동평균이 자리 잡고 있는 18위엔 정도를 그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중국 증시 현재 지수가 0.3% 하락하면서 3,060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유동성의 수혜주보다 성장주를 찾아보자라는 시각에서 구주통이라는 기업 알아봤습니다.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2128-3388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4시 종목 카운슬러 여러분의 종목을 미리 받아서 진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고민되시는 종목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128-3388번입니다. 오후 4시 카운슬러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마켓 이막 2장에서 뵙겠습니다.